스마트워크, 이번에 8차시 클라우드 서비스와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인 마이박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의 한컴독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를 저희가 배워봤죠. 이번에는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 그러니까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죠.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한 설명들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의 이 검색, 굉장히 강력한 검색,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뭔가 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부터 제일 많이 생기는 데이터가 있죠. 바로 사진과 동영상이죠. 사진과 동영상이 이제 스마트폰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뭐 컴퓨터에만 백업할 수도 없고, 옛날처럼, 정말 옛날처럼 뭐 CD로 뭐 구워놓는다든가. 근데 옛날에 CD라는 게 사실 뭐 7, 800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기가도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영상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글 포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파일 업로드와 폴더 업로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 전에, 자,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지메일, 포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각각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를 합산해서 15GB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30GB가 무료다 보니까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은 편이긴 하죠. 하지만 15GB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면은 뭐 아주 적은 용량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용량이 부족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메모리 스틱이든 외장하드든 컴퓨터든 다 비용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일종의 보관소, 창고, 혹은 뭐 우리가 어떤 사무실을 임대해도 임대료가 나가죠.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구글 드라이브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를 그냥 뭐 검색하셔도 되지만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로그인 꼭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우측 위에 보시면은 크롬 브라우저도 점이 3개가 있고, 구글은 점이 9개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서비스들은 점 9개, 이걸 클릭하면 그 안에 쭉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라이브가 혹시 첫 페이지에 보이지 않는다면 마우스로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 박스를 이렇게 씌워놨잖아요. 물음표가 있고, 그 다음에 톱니바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물음표 같은 경우는 도움말이고, 그 다음에 교육.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시다가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쓰지? 이렇게 좀 궁금하실 때 있죠. 그때는 이 도움말을 입력해서 거기 찾아보시면 아주 상세한 설명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톱니바퀴로 가시면은 뭐 간단한 설정, 그리고 이제 데스크톱용 드라이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 마이박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도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마이박스, 원드라이브 다 지금 어떻게 했죠? 그렇죠. 웹페이지로 접속을 했잖아요. 그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메일입니다. 그렇죠. 가장 오래 사용한 클라우드이기도 하죠, 이메일이. 그러니까 이메일처럼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스크톱용 이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오프라인처럼
폴더가 하나 생성이 돼요. 폴더. 그럼 그 폴더에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거기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이렇게 웹페이지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지 않고도 그냥 그 폴더에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만 시키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웹페이지를 따로 접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속도 면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웹페이지에서 쓰시면 이게 파일이나 폴더가 다 업로드가 완벽하게 됐는지 공유가 잘 됐는지 이게 사실 보이죠. 그런데 폴더 형태로 오프라인처럼 사실 그건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처럼 해놓고 쓰시면 이게 다 업로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은 조금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특히 업로드를 걸어놓고 깜빡하고 컴퓨터를 꺼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웹페이지 열고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리고 이 버튼.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보기 형식입니다. 뭐 바둑판처럼 볼 거냐, 목록처럼 볼 거냐. 네, 그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메뉴들이 있죠. 내 드라이브. 네,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지나가고 공유 문서함. 공유 문서함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나한테 파일과 폴더를 공유했을 때 네, 저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문서함은 말 그대로 최근 문서함이고 중요 문서함 같은 경우는 파일도 되고 폴더도 되는데 마우스 우클릭하고 별표를 입력하는 순간 저 중요 문서함에서 따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저장 용량,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 구글 드라이브의 총 용량과 현재 사용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네, 비용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또 이제 비슷한 메뉴들이 나오죠. 폴더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파일을 업로드하고 폴더를 업로드하는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문서는 워드,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또 호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오피스에 네, 워드, 셀 이런 게 오피스랑 호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MS 오피스랑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 스프레드시트도 MS 오피스와 호환이 됩니다. 결국에 네이버, 구글, 그 다음에 MS는 호환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글 같은 경우는 호환이 서로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 호환적인 부분, 보안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호환적인 부분에서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네, 스프레드시트 만들어 봤는데 자, 위쪽에 보시면은 그 빨간 박스가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폴더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 옆에 보시면은 구름 모양이 있잖아요. 이 구름 모양이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한 번 칠 때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받은 뭐 문자를 입력하든 뭐 엔터를 치든 그 키 하나하나마다 순간순간 바로바로 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윗줄에 뭐 회사명, 뭐 1분기, 2분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A전자, B전자, C전자 이렇게 해놓고 뒤에 합계라고 돼 있죠. 근데 합계를 구할 때 보통 함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위쪽 빨간 박스에는 함수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거기서 제가 합계 함수를 했더니 네, 1950 이렇게 나왔잖아요. 누르는 순간 그 아래쪽에 자동 완성 제한사항 이렇게 하면서 비슷하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
십자가 모양을 하나 더 만들어서 쭉 내리면은 그게 구성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그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V자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합계가 구해지는 거죠. 네. 자, 실제로 1950을 클릭했더니 왼쪽 위에 보시면 네, sum 함수가 제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스프레드시트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엑셀처럼 어떤 약간의 아주 단순한 함수와 표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가시면 이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뭐 PDF라든가 뭐 다른 파일로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로 엑셀을 다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다시 첫 화면으로 가신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해서 그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다시 업로드하면은 지금 파일이 두 개가 됐죠. 네. 이 전자회사 매출이라는 파일이 두 개가 됐는데 위에 자세히 보시면은 확장자도 있고 없고가 있고 그 녹색의 아이콘도 약간 그 생기기 좀 다르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파일과 엑셀 파일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위쪽에 스프레드시트 파일 말고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열립니다. 엑셀 파일인데도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구글의 스프레드시트에서 바로 열리죠. 근데 이거 연 상태에서 파일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은 구글 시트로 저장하겠냐? 이런 메뉴가 나와요. 이때 저장하면 엑셀 파일이 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렇죠.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들이 좀 있다. 근데 이거 좀 중요한데, 우리 백업할 수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시고 네, 다 시트로 변경해 놓으시면 되겠죠. 시트로 변경을 하셔야 공유하기도 편하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네, 그리고 아주 복잡하지 않다면 웬만한 함수는 거의 정확하게 네, 불러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구글 문서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워드 그리고 뭐 한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네, 파워포인트 같은 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워드나 뭐 문서 그리고 뭐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데 파워포인트는 이 프레젠테이션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비슷한데요. 파워포인트에 있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혹은 뭐 굉장히 다양한 폰트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이 슬라이드를 아마 많이 사용하실 텐데 사용하시는 어떤 형태가 어떤 컨텐츠와 내용에 충실한 게 좀 더 비중이 크다. 그러면 사실 이거 쓰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비주얼적인 것도 좀 필요한 분야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이게 파워포인트에 비해서 약간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네,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 검색 방법 그리고 자료 공유하기 그리고 협업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와 달리 디지털에서만 가능한 것 여러분들 무엇이 있을까요? 아날로그에서는 할 수 없는데 디지털에서 할 수 있는 것. 뭐 꼭 휴대해야 된다. 뭐 분실에 대한 위험이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검색입니다. 아날로그에서는 검색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검색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파일이 계속 만들어지죠. 파일이 많아지면은 그거를 바탕화면에 이제 꽉 차는 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폴더로 이렇게 묶잖아요. 그럼 폴더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폴더를 왜 만들까요? 폴더를. 그쵸? 분류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류를 왜 할까요?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잘 찾는 거예요. 다음에 이 파일을 잘 찾기 위해서 잘 정리해 놓는 거죠. 우리가 옷장의 옷을 잘 정리하는 거는 그 옷을 다시 입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다시는 입을 필요가 없으면 버려버리면 되는 건데 그 옷을 다시 입을 거기 때문에, 그죠? 그 계절이 됐을 때 그 옷을 입을 거기 때문에 옷장에 잘 정리하는 거예요. 파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폴더 관리, 폴더 분류 잘 됩니까? 잘 되시나요?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폴더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의 강점인 검색을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가 에버노트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색 결과 나오죠. 에버노트 공유 링크, 에버노트 시작하기 뭐 쭉쭉쭉 나오다가 6번째 줄이죠. How to 에버노트 basic.pdf. 분명히 저 PDF 파일도 에버노트라는 글자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한글이 아니고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에버노트를 제가 한글로 검색했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파일을 열면 파일 안에 한글로 PDF라고 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파일을 폴더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조금 제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그냥 막 때려박고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어차피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잘 쓰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파일 안에 그 텍스트가 있으면 찾아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디지털의 가장 큰 강점인 검색을 잘 활용하시면은 네, 파일 관리가 필요가 없다.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관리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공유 기능. 네, 계속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와 똑같습니다. 네, 두 가지죠. 지메일에 가입한 주소로 초대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 링크로 초대하는 방법. 이거는 모든 클라우드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권한 설정. 네. 이 권한 설정을 하고 상대방 메일로 초대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초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의 이메일로 알림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요. 그럼 이걸 받은 사람은 열기로 해서 문서에 접근하실 수도 있지만 공유 문서함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유받은 문서를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링크. 링크가 기본적으로 잠겨 있습니다, 원래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하시고 완료, 권한 설정, 그 다음에 링크 복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이 형태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서 자체, 그 파일 자체를 공유하면 이메일로 주고받지 않고 그 문서 안에 들어와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여러 명이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하지만 반대로 잘못 수정돼서 문서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파일 탭을 누르고 버전 기록을 클릭하시면 버전 기록보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시간대별로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버전대로 원하는 형태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요. 도구에 들어가시면 알림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설문지에만 있었던 기능인데 이제는 이 문서나 스프레드시트에도 생긴 기능이에요. 일로 가시면은 댓글, 관련된 댓글, 내용 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문서를 수정했다. 문서에 누가 내가 만든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다. 아니면 누가 새로운 댓글을 달았다. 이럴 때마다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할 때 내가 문서 수정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라고 메신저나 단톡방에 글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수정하면 다 알아서 알림이 가니까. 자, 그리고 6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몇째 줄에 이런 거 좀 수정해 주세요라고 이걸 또 메신저에 캡처하거나 그렇게 복잡하게 보낼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변경해 주세요. 제안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이 다 끝났으면은 수정했다, 바꿨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도 간단한 채팅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겠지만 파일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폴더를 통째로 공유할 수 있을 수 있고 폴더를 통째로 공유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폴더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마다 자동으로 공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유할 폴더를 지정해서 폴더 안에 들어가서 공유하실 수도 있지만 마우스 우클릭해서 공유하실 수도 있고 폴더 클릭하고 위쪽에 있는 사람 옆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포토를 활용한 이미지와 동영상 백업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사진과 동영상 관리 그리고 백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네이버의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 네이버 마이박스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이버 마이박스든 원드라이브든 보통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자동으로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마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동 백업 기능을 해놓으시면은 이게 월별로 백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 2011년 5월 이런 식으로 매월 그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이 파일과 영상을 거기 넣어줍니다. 그래서 정리 잘하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17년 얼마 안 됐죠? 2017년 5월에 무슨 사진 찍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러면 2019년 7월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사진과 영상을 어떻게 찾을까요? 폴더에 다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폴더링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3-4달만 지나잖아요. 기억 안 납니다. 다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러면 못 찾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추천을 드린 거 구글 포토. 마찬가지로 점 9개 누르고 포토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포토에 들어오시면은 포토 이미지인데 포토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검색입니다. 자, 구글 포토에서는 3가지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형태나 상황, 두 번째가 위치, 세 번째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기능이 꺼져 있는데요. 이제 포토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스마트폰에 구글 포토 앱을 깔고
자동 동기화를 켜놓으시면 이제 스마트폰을 분석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이제 구글 포토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구글 포토에서 물어봐요. 사람 얼굴들을 쫙 모아놓고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이름을 치면 그 사람이 나온 모든 사진을 한 번에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단체 사진이든 독사진이든 그 사람 얼굴만 있다면 그 사진 다 찾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위치는 우리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GPS가 찍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찍었는지를 다 모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진 촬영한 그 위치를 검색하면 그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뭐 지역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 정확한 지명을 쳐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해외에 가셨을 때는 국가별로도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죠. 자, 그리고 형태. 뭐 예를 들면 뭐 형태보다 더 큰 개념인데 겨울 사진, 가을 사진, 월별 사진. 그리고 예를 들면은 소고기다. 그러면은 소고기가 나온 사진만 찾아주고, 꽃 하면은 꽃만 들어가 있는 사진, 바다 하면은 바다가 보이는 사진, 다리 하면은 다리가 나와 있는 사진. 네. 뭐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뭔가 그런 장식들이 보이는 사진. 네. 뭐 결혼식 하면은 뭐 웨딩 드레스나 화환 같은 것들이, 화환이 아니죠. 큰 이런 꽃들이 있는 것들.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분류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검색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혹은 어디 뭐 장기간 여행을 갔다 오면은 사진이 엄청 많이 쌓이죠. 자, 그러면 이게 내가 그냥 나만 보면 되는 사진이 있지만 서로 촬영해 주거나 공유해야 될 사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이 구글 포토 같은 이런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거의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네, 단톡방에 사진을 수백 장, 수천 장 올립니다. 이게 사실 수백 장이면 그래도 뭐 보낼만 하고 받을만 한데요. 이게 이제 2,000장, 3,000장 넘어가면은 답이 안 나오죠.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포토에 다 백업을 하시고 그 2,000장을 쭉 들어가서 고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하기를 누르면 한 방에 공유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이 구글 포토를 사용하면 초대하는 순간 끝나고요. 상대방이 구글 포토를 쓰지 않더라도 링크 만들기로 그 링크를 메신저에다가 그 링크 한 줄만 딱 보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내 포토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포토에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거든요. 거기서 보다가 필요한 것만 상대방이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간단한 이런 사진 편집 기능들,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반드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스마트폰에도 꼭 구글 포토 앱을, 네, 안드로이드에서는 활성화 시키시면 되고요. 아이폰에서는 앱을 설치를 하셔서 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어떤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파일과 폴더를 공유하는 자료 공유, 협업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네, 구글 포토, 사진 백업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